수술 후에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 몇 가지 답을 쭉 드려볼게요. 수술에 어떻게 자야 되나요?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는 베개를 3개, 4개를 대고 반 앉는 자세로 주무셔라 그랬는데 요즘은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고 최대한 숙면을 취할 수 있는 편한 자세로 주무십시오 라고 말씀드려요. 다만 이식 부위가 눌리는 자세는 안 됩니다. 측면에 심어놓고 옆으로 주무시는 거는 안 되고요. 그건 주의하셔야 되고요. 좀 푹신푹신한 베개에 수건 한 2-3장 정도 깔고 이렇게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이 채취 부위가 절개이식이 됐건 비절개이식이 됐건 닿거나 눌려가지고 통증이 조금 심하다라고 하면 목베개를 베서 채취 부위가 허공에 뜨도록 베개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후두부에서 약간 지연성 출혈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비절개에서 조금 그런 경우가 절개보다는 좀 더 많을 수 있고 수술 후 첫날 밤에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깨끗한 꺼즈나 수건으로 출혈 부위를 5분 정도 이렇게 딱 지그시 눌러서 압박을 해주시면 대부분 지혈이 됩니다. 그래도 지속이 되거나 불편한 점이 있으시다면 수술 후 퇴원 설명을 드릴 때 비상 연락을 하실 수 있는 연락처를 다 드려요. 거기로 연락을 주시면 병원에서 성심성의껏 조치를 취해드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수술하고 나서 저희가 드리는 약에 기본적인 진통제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거를 드시고도 아픈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추가로 조금 더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를 드셔도 되고요. 혹시 복용 후에도 통증이 너무 심하다, 일단은 병원으로 문의를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방해드리는 약에는요, 기본적으로 염증 생기지 말라고 항생제, 진통제, 소염제가 들어있어요. 빈속에 약을 드신다거나 원래 좀 위가 약한 분들은 속이 쓰리다든지 메스껍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입맛이 없더라도 조금 가볍게 좀 부드러운 식사하고 약을 조금 챙겨 드시고요. 많이 불편하시다거나 또 아주 드물게 약에 이제 알러지나 두드러기가 있다 그러면은 일단은 약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얼굴이 부으면 티가 나잖아요. 근데 이제 수술 후에 붓기는 대부분 눈 주위까지 붓기가 내려왔을 때 티가 나게 되는 원인이 되거든요. 요 눈 주위까지 붓거나 멍이 이렇게 드는 경우는 생기면 오히려 저희가 깜짝 놀랄 정도로 드문 현상입니다. 진짜 100명에 1명도 잘 생기지 않는 그런 현상이에요, 저희 병원에서는. 근데 만약에 그렇게까지 붓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며칠 내로 그 붓기는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만약에 붓기가 심하고 너무 불편하시면 병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붓기가 빨리 사라지는 그런 주사나 또 다른 치료를 해드리니까요, 병원으로 이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붓기 예방하고 냉찜질 이런 것도 시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거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서 특별히 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붓기 경과는요, 이식 부위에서 살짝 한 2-3일까지 이 이마 정도까지 살짝 내려와서 이마가 약간 빵빵한가 하는 느낌이 있다가 그냥 눈썹 밑으로 안 내려오고 흡수돼서 없어져 버리는 경과를 밟게 되겠고, 혹시 눈 주위까지 붓기가 내려오는 것 같다면 병원으로 문의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드리겠습니다. 다만 매우 드문 현상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이식 부위 피부의 붉은기하고 딱질은 언제까지 있고 언제 어떻게 제거하는 것이 좋은가, 일단 붉은기부터 말씀드리면요, 붉은기는 절개식 실밥 뽑을 때가 한 열흘째 정도 되는데 그때도 이미 붉은기가 없는 분들이 대다수이거든요. 생기더라도 1-2달 이내에 대부분 사라지는데 오래가는 분들은 몇 개월간 가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없어져요. 피부의 체질이나 특성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딱질은 첫날은 이 핏기에 의해서 약간 붉은색이 있다가 그 다음날부터 흑갈색 같은 느낌으로 이제 딱지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딱지는 수술 후 열흘 이전에는 절대로 셀프로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열흘째부터는 딱지를 서서히 제거하실 수가 있는데 충분히 물로 불려서 제거를 하시거나
후시딘 연고 같은 걸 충분히 발라가지고 이렇게 쓱 문질러 주시면은 때밀듯이 그냥 깨끗하게 밀려서 없어지니까 그렇게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채취 부위나 이식 부위에 모낭염 무늬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낭염은 그냥 아주 약한 피부 상재균인 포도상구균이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일시적인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대부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낭염이 생기면 절대 확 짜버리거나 긁어버리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빨간 약, 포비돈하고 후시딘 같은 것만 살짝 발라줘도 대부분 쉽게 없어집니다. 이 포도상구균이 워낙 약한 힘없는 균이거든요. 근데 더 지속되는 경우는 약한 항생제를 하루 이틀만 먹어도 대부분 좋아집니다. 혹시라도 농포가 발생하거나 하면 그냥 살짝만 탁 따가지고 면봉으로 살짝만 눌러서 그냥 농만 배출해줘야지 거기를 꽉 쥐어짜거나 누르는 거는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것이 좋고요.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병원으로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대처 방법을 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요. 아니면 내원하실 수 있다면 내원해 주시면 저희가 적절하게 처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저희가 수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가장 책임감 있게 빠르고 정확한 전문적인 답변을 드리니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궁금하거나 불편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을 때는 병원으로 연락을 주시는 거다. 이거를 잊지 마시고 문의 편하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풍성한 모발을 등모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